오늘 작업에 필요한 공구 종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준선을 잡기 위한 공구들입니다. 요것은 레이저라 해가지고 수평, 수직, 뭐 직각 요거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물수평, 요 수평 때는 크기별로 종류별로 뭐 대중소 있는데 큰 것이 필요할 때 있으면 큰 것을 쓰게 되고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준선을 레이저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박아 놨으면 이제 실을 띄워서 저희가 수직 수평 요거 가장 이제 현장에서는 그 아파트가 올라가더라도 1층서부터 저 20층 넘게까지 똑바로 올라가려면 그런 기준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 좁은 공간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구조물이 간단하게 뭐 연못도 있고 뭐 조적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건 먹 넣기 위한 먹통이고요. 요것은 실리콘 쏘기 위한 실리콘 건입니다. 요것은 방수포 붙이기 위한 테이프고요. 요것은 직각자입니다. 각도 보기 위한 자고요.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드라이버. 요것은 가위, 요 첼라, 몽키 종류가 있고 톱, 망치 요까지가 기본 공구입니다. 이제는 이제 몰타를 개기 위한 통이고요. 이거는 벽돌을 쌀 때 그 고정 위치 잡을 망치, 고무망치입니다. 요거는 몰탈 비빔용 떠넣기 하기 위한 흑선이고요. 이건 그냥 우리 일반 각삽하고 그 막삽입니다. 예, 이제 석공 가공을 위한 공구입니다. 요게 끌망치고요. 두 종류가 있고 그라인더, 돌 형상에 따라서 자르려고 쓰는 그라인더고요. 요거는 이제 안전용품입니다. 이게 절단 장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요 장갑을 꼭 끼시고 그라인더는 사용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방진 마스크, 보안경은 요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거 귀마개까지 이렇게 안전용품입니다.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기 작업선이고요. 이렇게 방우형이 돼 가지고 3구짜리입니다. 전선. 나머지 여기 공구들은 임팩 드릴, 이거 전동 공구인데 충전 드릴이에요. 그래서 그라인더, 요 브로아까지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금속 플랜터 자리에 터파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공할 도면입니다. 3.5m 가로 세로 3.5m 3.5m인데 조적 수조를 어느 쪽에 놓느냐에 따라 방향에 따라 위치를 구획을 정하는 건데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형태 요 도면 형태대로 시공할 거고, 여기는 조적 수로가 놓일 거고요. 스틸 플랜터, 여기가 조경 블럭이 쌓일 거고요. 상태 연못이 놓일 겁니다. 구교가 하나 설치될 거고, 나머지 마운딩해서 처리해서 식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실 띄우기 하고 먹놓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 실 띄우기 위한 말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말뚝은 메이 귀퉁아리에다 박아주면 됩니다. 예, 수평을 보기 위해서 레이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표시를 해둡니다. 예, 지금 갔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군데 사각 네 끝점에다 기준선을 레벨을 잡아놨습니다. 그곳에 실을 띄울 건데요. 실 묶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줄을 잡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넘기시고 넘긴 선에다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매듭이 하나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표시했던 곳에 가서 당기시면 이렇게 매듭이 형성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한쪽은 이렇게 매듭을 묶어 놓고 한쪽은 끊으신 상태에서 팽팽하게 당기셔가지고 아래로 한 바퀴, 위로 두 바퀴, 그리고 늘어진 선을 올리시면 그러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레벨 시공에 필요한 그 실띄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내기통이 표시한 데다 다 실을 돌려놨습니다. 조적 수조 작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적 수조 작업은 기초 바닥을 먼저 조성하고요. 그리고 조적 쌓기를 하고, 여기서는 일비 쌓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낙수구 설치 지점 조적하고, 상단 벽돌 모르쇠 쌓기하고, 실리콘 방수 처리까지 해서 조적 수조를 완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조적 수조로 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낙수대에서부터 요 바닥까지 거리를 재야 얼마까지를 벽돌을 쌓고 요 톱하기를 얼마큼을 해야 될지 그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루다 재서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가장 기준점이 이 부분이 벽돌이 놓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랫부분으로 다 내려가면 한 단, 두 단, 세 단, 이 바닥면까지가 세 단이 딱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 평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적수로 자리를 톱하기를 할 건데 바닥에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퍼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 수조 톱하기가 되겠는데요. 이때 원지반 다짐을 하기 전에 수평대로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조적 쌓기가 원활할 테니까요. 작업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조 주변으로 조적이 쌓일 건데 조적 쌓일 자리 위주로 다 다짐을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조적 수조를 작업함에 있어 수조를 먼저 안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관 작업이 필요한데 배관 작업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실, 수경시설 펌프실까지 충분한 배관 길이를 늘여놓으면 되겠습니다. 배관자 부속품으로 엘보, 요거 소켓, 체크 밸브입니다. 배관 자재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테프론 테이프가 있는데 5바퀴 이상만 감아 주시면 됩니다. 에이컨 배관은 절단기가 따로 나오는데
공구상에 가면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이 절단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유 있게 파이프를 잘랐기 때문에 한쪽은 테이프로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놔야 흙이나 이런 것이 이물질이 안 들어갑니다. 에이컨 배관을 부속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 부속품 중에 금속으로 된 니프를 꼭 끼워 주셔야지만 견착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힘으로다 눌러 주시면, 조여 주시면 결속이 끝난 겁니다. 체크 밸브는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안에 보시면 밸브가 스프링으로 작동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배관을 엘보를 써서 PT에 연결을 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로다 물을 집어넣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분수 펌프를 전원선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안에다 모터는 놔두고 전선만 분용으로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전선은 절단됐던 플러그를 다시 까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충분히 감아 주시면 됩니다. 테이프 감을 때는 한 선씩, 전선을 별도로 따로따로 개별로 감았으면 한번 겹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호하기 위해서 감아 주겠습니다. 예, 수조를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래 배관이 있기 때문에 고임목식으로 벽돌로다가 고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벽돌 일비가 쌓이기 때문에 벽돌을 바닥거는 눕혀놨지만 얘는 세워놓으면 경계가 거기다 밀착시켜서 수조를 앉혀놓으면 됩니다. 수조를 앉힐 때 수평대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수평 조정을 하기 위해서 벽돌을 묶어온 끈이 있는데 이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신 다음에 그거를 껴 놓으시면 높이 조절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몰타를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었을 때 물이 살짝 보일 정도로다만 하시면 됩니다. 벽돌은 일전 띄워서 쭉 깔아 주시면 됩니다. 수조에서 나온 배관과 전선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놓이도록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 외곽에 벽돌을 대 놓으시면 서로 접합되는 부분 꼭지점이 나옵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선을 그은 선상으로다 벽돌을 잘라다가 여기는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인치 그란다입니다. 항상 카바를 있는 거를 사용하시고 손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잡으시고
먼지를 해서 상극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항상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톱날이 작음으로써 깊이 안 들어갈 경우에 톱날을 정지시켜 놓고 망치로 요 부위를 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줄자 대고 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를 놓고 요대로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도가 납니다. 요걸 이렇게 절단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이런 각도가 몰탈 지름한 상태에다 몰탈을 10mm 정도 도포를 해줍니다. 벽돌을 쌓을 때는 양쪽 가장자리부터 먼저 일비로다 쌓기를 시작할 겁니다. 쫙 놔주시고 여기다가 한번 지그재그 벽돌 매질을 넣기 위해서는 10mm 간격 유지는 꼭 필요한 필수사항입니다. 일비 쌓기를 쭉 같은 배열로다 싸도 되는데 지금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있길 지금과 같은 형태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 확인하시고 꼭 도면대로 형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쌓기에서 벽돌을 보시면 흠집이 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세워 쌓기 할 때 바닥 몰탈 붙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끔한 면이 앞으로 나오게끔 쌓아 주시면 됩니다. 몰탈 좀 갖다 놓을게요. 금속 플랜터 자리에 톱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이 수직으로 쌓였는지 확인을 하려면 볼트나 이런 뭐 주변에 있는 거 하나 매달아 가지고 실로다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거리하고 위에 나온 거리하고 자루다 재보시면 수직이 됐는지 나오니까 수조 금속 플랜터에서 거리를 재보면 나옵니다. 양쪽에 기둥이 두 개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기존 기둥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벽돌을 중간에 벽돌들은 놓아 주시면 됩니다. 몰탈 놓고 벽돌 한 장씩 놓는데 그 레벨을 띄워주는 거를 요런 부속을 이용해서 실을 감아서 벽돌에다 걸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 단 한 단 체킹하면서 요거에 맞춰서 요거에 맞춰서 벽돌 높이를 맞추면 계속 똑같은 높이로 다 쌓여집니다. 가장 간편한 거는 벽돌 끈으로 이용해서 줄는 시공을 위해서 요걸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파주지 않으면은 요 몰탈이 굳어 가지고 매지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다음 공정을 해서 이걸 다시 분해해서 다시 한 단을 올립니다. 이렇게 한 단을 올려서 요 부분에 벽돌이 들어갈 거를 요 거리하고 이거는 최대한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최대한 가면 됩니다. 요 거리만 재서 사선으로 그리시면 여기에 들어갈 돌은 나오는 거고, 예, 2번은 코너를 맞춘 다음에 여기를 표시해주고 안쪽을 먼저 표시해주고 바깥쪽은 요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블럭을 하나 갖다 놓고 뒤집어서 얘를 표시해 주면 그 길이가 나옵니다. 예, 2단을 한번 놔 보겠습니다. 예, 6단 조적 쌓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겁 놓기를 하면 되는데요. 두겁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세워서 쌓기로 할 겁니다. 세워서 쌓기 하면 모양도 모양이지만 물이 안 들어갑니다. 두겁은 아래에 매지 라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몰타를 붙여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적 쌓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조명부는 조적 쌓기가 마감됐으므로 줄눈 넣기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눈 넣기의 몰탈은 주먹으로 한번 줬을 때 이렇게 뭉쳐지는 정도 대기로다가 반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 줄눈 넣기에 딱 알맞은 지른 상태입니다. 줄눈 넣는 공구가 따로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편리한 걸로다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죽을 나무에다 대고 밀어 넣듯이 긁으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위에 두 겹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에 옆 이렇게 해서 마감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눌러봐요. 예, 전선 아까 군용 타공해 놓은 곳은 실리콘으로 이렇게 처리해 버려서 방수 작업을 진행해 놨습니다. 금속 플랜터를 조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플랜터는 일단 원지반을 지금 자리를 잡아 놨는데요. 요 사이즈에 맞게 일단 먼저 갖다 놓고 결합되는 식으로 다 조립이 되면 됩니다. 일단 조립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트 너트로 다 판과 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쪽에서는 너트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몽키 스패너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이세요. 예, 조립이 끝난 다음에는 갖다 정위치에다 위치해 놓고 수직 수평을 봐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수평대를 이용해서 좌우 대칭되게 물수평이 중앙에 와 있습니다. 이러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생태 연못을 섭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연못은 도면과 같이 모양을 내서 마운딩을 할 토양들을 바깥으로 외부로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수경시설물 자리를 톱하기를 완료했습니다. 마운딩을 조성하여 높이를 형성하였고 주변에 마감 처리를 해놓고 나서 부직포를 포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시설 연못 톱하기를 완료했습니다.
금속 플랜터가 300인데 높이가 그 주변으로는 250 가장 높게 성토를 하였으며 주변에서 200, 뭐 180 정도 이런 식으로 선형을 유지하면서 마운딩을 잡았습니다. 이제 부직포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방수포를 깔기 전에 수경시 연못에 부직포를 먼저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수포가 어떤 물이 담겼을 때 눌리켜서 찢어지거나 누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보호용으로다 부직포를 먼저 이래 깔도록 하겠습니다. 방수포 깔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깔아줄 예정입니다. 이 길이로 가야 돼. 글로 더 끌고 가. 부직포가 이렇게 길게 남아있으면 이거 뒤로 접어서 뒤로 먼저 넣어주시고 선양에 맞춰서 잡아당겨 올려주시면 높이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성토된 부분이 라운드가 된 부분은 부직포가 계속 울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겹쳐서 한쪽을 아래로 놓게 되면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직포가 지금 마운딩 형성해 놓은 상복지까지 부직포를 충분히 깔았습니다. 방수포는 이 부직포를 덮어서 외부까지 방수포가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이상 물이 넘쳐나가지 않게끔 방수포는 충분히 덮어줄 겁니다. 방수포는 천막지를 지금 사용하는데 천막지는 이음매가 고주파로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수경시설물이 이 사이즈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반만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운딩 성형된 부분을 삽으로 이용해서 타파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다 천막지를 말아서 넘겨서 묻어버릴 생각입니다. 급히 곡선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에 방수포가 구김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마운딩 상단까지 방수포를 찢어서 겹쳐서 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못 수경시설 연못 안에 산석 쌓기를 진행할 부분으로 이 부분은 부직포든 방수포든 바닥에서 깔려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각으로 톱하기를 진행한 후에 부직포 먼저 깔고 그리고 방수포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에다 놔야지. 안에다. 아니 그걸 넣어야지. 안으로 접어서. 수경 연못 안에 산석 쌓기가 이 부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켜쌓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석 쌓기 할 때 산석이 가공되다 보면 이렇게 뾰족한 면이 방수포를 찢을까봐 부직포를 한번 덧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방수포하고는 거리 유격을 둬서 방수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석 쌓기 진행할 때 최대한 같은 단의 높이는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 다음 도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겹겹이 겹쳐서 쌓을 건데 얘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격이 나면 계속 고여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은 동행 선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돌을 올려놨을 때 높낮이가 안 맞으면 바닥에다 고여서 견고하게 견착을 시켜 놓습니다.
산석 쌓기 하면서 아랫단을 기초를 놓고 난 뒤에는 계속 올라오면서 어찌됐든 성토해 놓은 부분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크다란 돌을 올려놔도 되고, 단 뒤에까지 돌로다가 다 산석으로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앞부분은 될 수 있으면 선형을 유지하면서 쌓는데, 일단 기단부가 가장 넓고 올라오면서 점차적으로 좁아들면서 좀 세세한 수직을 맞춰줄 겁니다. 이 돌이 클 때는 요 노미로 해서 이걸 돌을 째내는 겁니다. 부분에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들은 공구를 이용해서 선형을 요 아로지게끔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석 쌓기가 끝난 뒤에 부분은 방수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토하여 마운딩을 하면 됩니다. 방수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성이 큰 돌로 계속 가지고 마사를 바닥에 깔고 난 뒤에 붙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불러가 여기다 올려. 예, 마운드 형성된 부분에 방수포도 가리고 마사와 계석까지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모터실을 연결하는 걸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컴 15mm 파이프가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16mm가 홀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터의 방향을 선정한 다음에 그 위치에 맞게끔 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펌프가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15mm가 인입구는 15mm가 안으로 결속이 되고 토출구는 바깥으로 결속이 됩니다. A컴 15mm가. 예, 별도의 고정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수조에서 나온 15mm 쪽은 전선이 있는 관계로 조금 더 크게 구멍을 하나 더 내서 전선이 들어오게끔 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전선 연결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모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테이프는 한 가닥씩 먼저 감은 후에
겹쳐서 아까와 같이 한 음체로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조축 배관은 완성된 겁니다. 금속 수주에 낙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수대는 조적 사이에 파손되어 있는 부분에 1cm 정도가 안으로 걸리게 해서 10mm 정도가 안으로 걸리게 해서 수평보다는 출구 쪽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 수평대를 가지고 맞춘 상태에서 실리콘을 써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mm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설치한 다음에 수평대를 놓고 금속 수조 쪽이 약간 높게끔 해야 이쪽으로 물이 떨어짐이 발생됩니다. 벽돌 무게중심이 외부를 가게끔 올려놓으시면 굳을 때까지 이쪽으로 유지됩니다. 왜 출구 쪽을 입구 쪽보다 낮게 해놓냐면 출구 쪽이 높아버리면 거꾸로 물이 이쪽으로 흘러 벽 타고선 흐르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을 낮춰 놓는 겁니다. 낙수대는 수조 쪽하고 토출구 쪽하고는 토출구 쪽이 낮아져야 되고요. 좌우는 수평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예, 낙수대 하부 쪽에 방수포를 마감 처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감싸서 조적해 놓은 벽면에 갖다 붙이겠습니다. 낙수증말로 인한 하부 손상 우려를 위해서 배석과 자갈로 낙수물 떨어지는 부분을 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포도 보이지 않게끔 차단시킵니다. 뒤로 필요가 없어. 방석배를 가르기 위해서 자갈을 깔고 있습니다. 순환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모드 인입구하고 토출구인데요. 토출구에서 나온 물은 금속 수조의 이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낙수대를 이용해서 저수조로 떨어지고 연못에서
다시 인입구를 통해서 순환모다로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순환되는 위치입니다. 예, 그리고 금속 수제물은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분수를 작용을 하는, 여기서 순환되게끔, 분수로 다 순환되게끔 작동됩니다. 예, 순환모다 배관 끝자락 처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입구 배관은 쭉 따라와서 끝부분에서 이물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걸망을 설치합니다. 걸망은 끝자락에 설치해 놓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으로나 눌러놓으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안 보이게 주변 골대를 이용해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됩니다. 그 전원만 해요. 지금 결혼한 거 해야지. 마지막 물이 또 출은 저게 찌더라고.